속보입니다. 50만원 공공요금 크레딧 상세 공문이 나왔습니다. 접수 방법 등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50만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요, 오부제 신청이다 보니까 꼭 자신에게 맞는 날짜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50만원이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매출이 0원 초과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상세 공문, 그러니까 시행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안 할게요. 새로운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당경감 크레딧을 이미 제 영상을 봤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바뀐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9개 카드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카드 없으신 분들 만드셔야 돼요. 어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카드입니다. 9개 카드사가 동참했기 때문에 이 카드 없으신 분들은 디지털 포인트로 받거든요. 디지털 포인트로.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카드사가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신청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선불 카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라도. 그래서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크레딧 사용처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죠? 공과금에 쓸 수 있고 보험료 쓸 수 있다. 이거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 번. 자, 여기서 사업주 부담액도 들어가네요. 사업자 부담액. 이게 무슨, 직원들 이제는 4대 보험료 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의 또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 공문을 봐야지만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직원들의 그 부담액, 4대 보험료 부담액도 이걸로 결제가 가능하구나.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요 7월 14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날짜에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이게 오부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50만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면 남이 받아가요. 오부제 운영입니다. 자,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저라면 이 오부제 때 첫날 바로 신청할 겁니다. 자, 오부제 일자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입니다.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예요. 끝자리. 자, 끝자리가 49이신 분들이 7월 14일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05번이신 분들이 7월 15일, 16이신 분들이 7월 16일, 27, 7월 17일, 38, 7월 18일. 자, 이 날짜에 여러분 다 신청하십시오. 바빠요. 그죠? 바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요거를 신청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날짜가 오부제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4야. 그럼 내가 14일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서류가 안 됐어. 카드가 없는 거야. 왜냐면 신청할 때 카드를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카드가 없네? 그럼 이 날짜에 못했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7월 19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나머지는 오부제네 보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예산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첫날 하는 게 좋다. 뭐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4일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야. 신청 사이트 열리고 이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9개 카드사 여러분 이름으로 9개 카드사에 카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중 하나만.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은 카드가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만드셔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부당경감 크레딧.kr입니다. 아직 사이트 이제 열리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당경감 크레딧.kr 여러분 하시기 쉽게 제가 또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소상공인24 가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유의사항 가볼까요? 여기 있죠.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 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유의사항이 7번에 있습니다. 미리 받아놓으라.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하나카드가 없어. 근데 나는 하나카드에서 받고 싶어. 그러면 미리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미리 만들어 놓으라, 이런 그 얘기예요. 선불카드를 받던. 왜? 디지털 크레딧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받은 카드를 선택 후 카드 변경 불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A카드에다가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난 B카드에다 크레딧 다시 받고 싶어. 이거 안 돼요. 카드 변경 불가능합니다.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공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행 공문, 그거와 이 상세 공문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시간 되신 분들. 나는 공공 크레딧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들으시면 되고, 나는 이미 공공 크레딧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되신 분들만 보는 겁니다. 제가 부당경감 크레딧 지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제가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이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 상세 공문 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자, 시행 목적은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이 크레딧으로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들어가는 거 대신에 정부가 50만 원 주니까 이걸로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산화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신용 체크카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그렇죠?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디지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서 차감됩니다. 먼저 차감되는 거죠. 지원 대상은요,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영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제가 시행 공문 나왔을 때 아니 그러면 2025년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영원 초과하시면 됩니다. 3억 원 이하이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선정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2025년 개업하신 분들. 그죠? 확인이 안 되죠. 그럼 202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 개업을 했는데 2025년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게요? 간이가세자죠. 상반기 신고 안 하잖아요. 이런 분들 어떡하냐 이거야.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법인 면세사업자 이런 분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하래요? 이걸 내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이게 뭐야? 4개의 서류를 내라. 첫 번째,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 계산서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주 업종 코드. 이거 다 내야 됩니다. 다.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4개 전부 다 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2025년도 아니 간이가세면은 2025년도 개업하셨으면 아니 어떻게 계산이 되냐? 신고도 안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이거 내랍니다.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 계산 대작서, 현금 영수 발행 내역, 주업종 코드.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이냐면 이게 약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2025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간이가세예요. 근데 카드 포스기가 없어. 그냥 뭐 카드기로 하는 그런 큰 사업도 아니야. 예. 근데 매출액은 분명히 있어. 일단 영업만 초과되면 되니까. 카드 매출, 카드 포스기 없으니까 카드 단말기 계약 안 했으니까 없을 거고. 세금 계산서를 띄워본 적이, 왜냐면 간이가세인데 세금 계산 어떻게 띄워요? 안 되죠. 현금 영수증 발행한 적이 없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약간 사각지대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 매출 증빙이 안 되니까. 매출 증빙이 안 되잖아요. 뭐 정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서 제가 얘기할 거니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이 나올 거라서 그거 한번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의견 한번 모아볼게요. 그리고 강력하게 또 주장해야 되겠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는 2024년도 자 이전 개업 소상공인입니다. 2024년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있죠. 그죠? 2020 이전에 개업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는 2024년도 개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개업하신 분이죠. 그러면 및 2025년도 4월 30일 개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개업 이후에 월 매출로 이제는 연환산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개업일이요. 작년 11월 5일에 개업한 거야. 그럼 총 1년 매출은 아니잖아요. 1년 매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11월 25일에 개업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11월달, 12월달 사업하신 거잖아요. 근데 2014년 매출액이 이제 2달 만에 이제 5천만 원인 경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단 5천만 원을 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이니까. 그러면 이제 월이 나오죠. 월 매출액이 나오죠. 거기서 연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이제 곱하기 12개월. 그럼 3억 원이다. 그죠? 그럼 지원 대상 오케이. 왜? 영원초가 3억 원 이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창업하신 분들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이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창업했던 달 해갖고 계산해 보십시오. 요 계산법대로. 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월 달에 창업했으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정부가 더 쳐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2개월로 나눈 겁니다. 2개월로. 2024년도 창업하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창업하신 분들. 그 마찬가지로 올해 4월 30일에 또 창업하신 분들. 매출액 기준을 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개업일은요. 개업일이 5월 1일 이전이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자, 활동 여부는 폐업, 휴폐업자 안 돼요. 이것도 질문 많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휴폐업인데요? 안 돼요. 여기 써져 있죠.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 제외 업종, 업종 제한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뭐 도박기계, 사행성, 가상자산 매매업 이런 데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중복증,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업종 제한인데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이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일단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자금 안 나오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된다. 그 중복지원 제한은 1인에서 다수 사업체 있다. 이럴 경우에도 하나만 준다. 한 명에게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50만원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1인당이에요. 공과금 4대 보험료로 쓸 수 있고 전기가스 수도요금 쓸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쓸 수 있고요. 사업주 부담에 또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카드 등록 발급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합니다. 자, 내가 신청해요. 카드사 신청했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액 기준 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됐네?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가 선택한 카드사로 넘어가서 카드사에서 알아서 50만 원을 그 카드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후에 간다는 거예요.
자, 단 이게 더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 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드 변경 안 된다.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 증빙자료 제출 없습니다.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공과금 낼 때 4대 보험료 낼 때 그냥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선차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50만원 초과 금액은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50만원만 정부가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결제액이 80만원이에요 근데 이 80만원이 80만원의 카드 내역서가 온 거죠. 근데 거기에 60만원이 공과금이었어요. 음식점에서 20만원 결제했습니다. 먹느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레딧 50만원 받았죠, 그죠? 크레딧 잔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뺐으니까 나머지 10만원 있잖아요. 이 10만원과 20만원 합쳐서 내가 부담해야 될 게 30만원이죠. 총 80만원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과금에서 50만원만 차감한다 얘기예요. 근데 공과금에서 30만원, 음식점에서 50만원 결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총 결제액이 80만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50만원 크레딧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은 20만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내가 썼으니까 내가 내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자, 65세 넘어갑니다. 나는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끝났어, 국민연금이.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산재 든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1인 사업자라 그러면 뭐 산재 고용보험 의무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유일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어. 그럼 나는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내는 거. 건강보험료, 그렇죠? 야, 건강보험료 하나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나는 이 관리비, 공공요금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라든지 관리단에서 내고 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그 고지서로 나온단 말이야. 고지서로. 관리단 고지서나 상가협회 뭐 이런 고지서나 이런 고지서로 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은 카드로 낼 수가 없잖아요. 건물주한테 카드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관리단한테 카드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못해. 그죠? 그럼 유일하게 이런 케이스는 65세 넘어가고 내가 건물주에게 공공요금을 내고 있는 분들.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건강보험료인데 이거를 그럼 카드 공공 크레딧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오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금액이 50만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있을래나? 한 5만원밖에 월 5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있으면 아마 꽤 지역가입자니까 꽤 나오시긴 할 건데, 어차피 이게 12월까지거든요. 올해 12월까지래 갖고 12월까지는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쓸래나? 다 차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아직은 뭐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런 케이스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건강보험료일 텐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는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건강보험료로 카드로 돌려야 된다는 거고, 예, 카드로 이제 돌리셔야죠. 그러면 이거 내는 걸 카드로, 그 공공 크레딧 하시려면 쓰려면 카드로 돌려놔야죠. 이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또 다른 케이스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케이스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마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사각지대. 이거 지금 사각지대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공공요금 내는 걸 또 카드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귀찮아.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장단점. 왜냐면 카드로 하면은 증빙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전산 처리가 되니까 그게 좀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사각지대가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자, 신청 접수는요, 예산 소이시 조기 마감이고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사용은 여기 안 나오나? 사용은? 왜 사용 안 나와? 사용은요, 사용은 올해 말까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 안 나오죠? 좀 있으면 나올래나? 아무튼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개업자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그다음에 일단 일반 분들은 7월 14일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부제에 맞춰서. 자, 신청 방법, 부담경과크레딧.kr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 설명드렸죠? 네, 됐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는 정보 제공 동의하고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 정보 입력하고 업체명, 사업자 신청 정보, 개업일 신청 완료되고, 그럼 알람톡으로 안내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알아서 전산 처리되니까. 유의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자, 개업일은요, 별표한 3개 칠게요.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입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시 사업자 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요, 정부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담당자가. 생각보다 많대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개업 연월일을 쓰라고 하는데 자꾸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발급 날짜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신청 안 들어가고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시니어분들 잘 기억하세요. 개업일을 쓰는 칸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요,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개업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상 발급 날짜도 거기 밑에 나오는데 그 발급 날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꼭 계속 나오는 대로 새로운 정보, 그래서 이제는 상세 공문이 이렇게 해서 끝나요. 신청 문의 전화번호 있죠? 여기 부담경과 크레딧 전용 콜센터가 있네요. 콜센터 있네. 그래서 1533-060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해봤자 이거 받을래나? 아마 한참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나오면, 정보 나오면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제가 너무 디테일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 길어질까봐,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그러니까 더 추가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 뺏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이제 추가된 내용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고, 후반에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냥 청소할 때나 뭐 설거지할 때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50만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 50만원 나와서 그걸로 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십시오. 50만원이 진짜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잘 받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날짜 다가오면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은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원래 주간지원금 방송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금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또 공문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는 이 상세 공문 나오면서, 아까 봤던 상세 공문 나오면서 새롭게 또 상세 공문 나온 게 이제 비즈 플러스 카드. 지난번에 비즈 플러스 카드 말씀드린 거는 일반 공문이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내일 말씀드릴 거는 상세 공문. 비즈 플러스 카드 상세 공문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비즈 플러스 상세 공문을 보면서 핵심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누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좀 답답함이 많이 뻥뻥 뚫리셨을 겁니다. 그죠? 그게 아마 그러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죠. 많이 칭찬해 주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도 무슨 뭐 맨날 광고하고
근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많이 댓글로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제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 들어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나오면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가 나오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있는 한. 그래서 여정 채널 계속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는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나 구독한 줄 알았는데 몰랐던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 영상 정보 받아가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